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성철도, 안성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과연 역세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속으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안성역 더블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치 및 노선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공개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 지자체 언론 뉴스에서 발표가 된 거죠. 항상 이 철도, 토지에 있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 땅값을 가장 폭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철도입니다. 철도 플러스 철도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을 도시개발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뭐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아니면 혼용 방식이든 여러 가지로 들어갈 텐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역세권 개발, 대규모 아파트 개발, 주거지 및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봉입니다. 땅값을 가장 크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소위 역세권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해선 복선전철, 이 라인, 홍성까지 내려가는 그 라인, 화성에서 홍성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안중역, 그쵸? 안중역 주변이, 안중역이 어디 들어서느냐, 그러면은 어디 들어설 때 그 위치 방향을 찍어낼 때 참조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세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에는 비공개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비중을 제가 크게 두질 않아요. 그냥 내 카더라, 이런 수준일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 그리고 그나마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기자님들이 어떤 취재를 했겠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언론 뉴스들, 그나마 이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지자체에서 고시가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고시가 떨어질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예를 들어서 안성 역사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을 누구나 하는 주변에 땅을 사기에는 그 가격이 상당한 부담이 올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 있겠죠. 고시까지 바라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땅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내가 토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스크는 없습니다. 리스크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신산업단지 주변에 그 절대농지면서 녹록길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맹지를 투자한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안고 가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에도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동신리에 생산농지, 절대농지를 갖고 있는데 전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단순 상담은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더 복불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땅을 처음부터 살 때 땅의 생명 5가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지, 규제지, 뭐 그러면서 도로, 그러면서 가격마저도 아주 합리적으로 샀다면 이런 건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가 하나하나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될 때마다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80%의 일반론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러면은 지금 안성역 더블 역세권 환승센터가 뉴스에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자, 3일 전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일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안성 산업단지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단, 그리고 양성면의 안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안성 오산단, 그리고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를 올려놓으면서 기자분이 뉴스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신 일반 산업단지 지금 이 사진이에요. 이 기자분께서 그냥 아무 사진이나 본인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올 1월 달에 안성에서 나왔던 안성시에서 나왔던 조감도랑 현재 이 기자분이 11월 13일 날
올린 이 조감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찾아낼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진정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땅만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올 1월 달에 어떻게 나왔었냐? 보시면 1월 달에 나온 게 요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최초의 동신일반 산업단지 조감도가 안성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예전 조감도하고 새로 나온 조감도를 보시면 살짝 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아주 미세하게 옮겨진 게 살짝 보여집니다. 위치가.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가장 큰 결정적인 거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그냥 결정적인 거 보시면 올 1월 달에 안성시에서 발표된 이 조감도에는 그냥 이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자분이 일요일 날 발표된 걸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거. 철도 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동탄, 청주 예정 노선, 그리고 평택, 부발 예정 노선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십자형 교차점으로 여기를 그려놨습니다. 요만큼을. 자, 1월 달에 나왔던 안성시에서 발표된 조감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른쪽 잘 봐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노선, 철도 노선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제가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땅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10년 동안 역세권 투자 경험을 해보고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다? 이 조감도에서 아주 결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요것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인데 여기에 광장이 찍혀져 있어요. 광장이 찍혀져 있고 그 옆에 절대농지 허허벌판을 비워놨습니다. 지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안성맞춤 IC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우리가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절대농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거니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절대농지이니까 수용을 하면 보상금이 싸니까요. 이 밑에 302번 도로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자연녹지예요. 보상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조감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왼쪽에 절대농지를 빼고 아래쪽 보상가 많이 나가는 자연녹지를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한다라고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조감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아래쪽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땅값싼 절대농지를 비워놓고. 그런데 저는 이 조감도를 보자마자 눈치를 챘죠. 어떻게? 광장이 찍혀 있어요. 광장은 우리가 역세권 투자할 때 광장이 어느 방향인가를 찾는 게 가장 1순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중역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남원주 역세권, 서원주 역세권, 여주역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여기다 찍어놨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99%. 그래서 이 주변에 제가 땅을 사드린 분들한테는 이거를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기사를 보시면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신문기사를 보시면 자, 이렇게 기자분이 이쪽에다가 십자형 교차점으로 노선을 그려놨습니다. 동탄, 청주 예정 노선, 평택, 부발 예정 노선. 여기가 지금 광장이 되는 거죠. 광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안성에서 고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이제는 이 동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안성맞춤 IC 이 개발호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데 안성 역사가 더블 역세권 환승센터가 여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하는데 고시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정 아니잖아. 이렇게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만약에 복합 환승센터 더블 역세권이 일로 들어온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요만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5만 평, 16만 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남원주역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자, 역사를 남원주역이 이름이 원주역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이 원주역을 중심으로 위아래 지금 대규모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15만 평 됩니다.
그리고 15만 평 가지고 안 되니까 아래쪽으로 대략적으로 또 10만 평, 그래서 한 25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여주역도 한번 볼까요? 여주역도 처음에는 크게 섹터가 잡혔었죠. 그런데 여주 역사를 여기다가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이것도 15만 평 지금 규모로 개발을 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2차 부지 추가 15만 평, 그래서 30만 평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안성으로 돌아와 볼게요. 원주 그리고 여주, 저희 회원들 여기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역세권 투자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안성 역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절대농지가 대략적으로 15만 평에서 20만 평 사이즈가 됩니다. 만약에 이 아래까지 자연녹지까지 된다면 한 2배 규모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한 30만 평까지도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절대농지 수용 보상금 싸고 속도 빠르고, 타 지역에 개발된 걸 보면 이 벤치마킹은 그대로 갑니다. 안성이라 그래서 완전히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구시가지를 끼고 먼저 개발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성시청이 있는 여기를 성남 구시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남에 오래 살았으니까 성남 구시가지,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동신초등학교, 여기 뭐 가사동, 구사리, 내방리, 양복리, 신양복리, 이쪽 일대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분당이라고 얘기해요. 분당. 성남 구시가지가 있으면 분당 신시가지로 만들어질 곳이 종합운동장 주변과 동신산업단지 주변 쪽이 먼저 되는 겁니다. 미니 분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 뭐 현수동, 가현동, 바라동, 이쪽 일대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시가지를 먼저 끼고, 구시가지 인근에, 여기 성남으로 따지면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데가 모란이 되는 거고, 그쵸? 모란시장 있잖아요. 성남으로 따지면 모란시장. 그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분당 신시가지로 먼저 개발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을 때 2차적으로 판교가 만들어질 곳이 이쪽 바라동 일대. 자,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도 신문기사에도 보시면, 자, 이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절대농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최대 난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안성시는 동신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과다편입, 여기 과다편입이라는 표현을 썼죠. 절대농지는 식량의 무기화, 즉 식량은 안보랑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절대농지를 그냥 풀어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동신산업단지 약 48만 평, 50만 평이 과다편입이라고 지금 인식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자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K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일환이래요. 자, 국가 기간산업, 국가 전략산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국가에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산업, 국가 전략산업,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K반도체 국가 전략산업 일환으로서 사업 당위성과 사업 입지 불가피성을 설명해. 자, 불가피성이라고 합니다. 사업 당위성, 간다는 얘기예요.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라동 일대, 현수동 일대도 수많은 절대농지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적으로 보면은 여기 동시에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신이 일대를 먼저 하고 한 10수년이 지났을 때 이제 현수동, 바라동 일대도 농림부에서 절대농지에 대한 개발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순서 면에서 보면 안성시청 동부권 이쪽을 먼저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이렇게 지금 더블 역세권, 안성 역사 위치가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고객분한테도 어저께 땅을, 이 주변의 메인 도로가의 땅을 어제 사드렸습니다. 무려 제가 10분한테 동시에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네, 거의 절반 이상은 반응도 없으세요. 연락도 없으시고, 그 중에서 몇몇 분들만이 답사 오시고 적극적. 그런데 땅은 임자가 있다고 그냥 땅도 안 보고, 네, 호주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바로 계약을 하셨죠. 그분은 공인중개사세요. 호주에서도 부동산 건설도 하시지만 한국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바로 결정을 하셨죠. 그분도 어제 계약했거든요.
바로 계약을 하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제가 10년 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역세권 투자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고속도로 IC 주변 투자 그걸 보고 들어오신 거죠. 근데 그분은 공인중개사시라서 그냥 바로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소장님 이제는 안성에서 무조건 여기만 네, 뭐 가연동, 구사리, 내방리, 양봉리, 신양봉리, 뭐 동신리, 뭐 이쪽에 가연동 여기만 땅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그건 초보적인 또 발상이세요. 지금 이쪽에는요, 여러분들 가격이 몇 년치가 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제 계약하신 분도 공인중개사세요. 그분도 알죠. 선 반영돼 있는 거 알아요. 선 반영돼 있는 거 알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선 반영된 거를 감수하고라도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저를 찾아오셨던 안성에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정보도 또 알고 계세요. 이 주변 쪽으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정보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소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안성에서 20년하고 안성에서 토박이시면은 뭔가 인맥적으로 어떤 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치가 않은 거고. 그럼 그분이 무조건 이 주변 쪽에 땅만 사실까요? 그분이 본인 땅을 살 때 그분은 오히려 저기 죽산 장계리에 네, 어떠한 땅을 샀어요. 여기서 어떠한 땅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토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목적성이 아주 명쾌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미사여구 다 빼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네, 이게 우리 투자 목적이에요. 그렇게 고수면서 베테랑 20년 넘게 하신 분이 왜 죽산 장계리 쪽에 어떠한 땅을 샀을까요? 네, 이게 초보분들과 고수분들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초보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개발 호재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땅만 그냥 눈을 씻고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 거의 한 7-80%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들입니다. 한 30% 정도만 투자 대상이에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개발 호재에만 의존하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땅을 아시는 이 고수분들은 개발 호재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스스로가. 작은 개발 호재가 되는 거죠. 뭐 토지의 리모델링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개발 행위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 사실 그게 더 맞는 거죠. 왜? 안성역, 더블 역세권이 여기 만들어지고 동신산업단지가 여기 만들어지고 새로운 미니 분당이 여기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주변만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안성 전역이 오릅니다. 안성 전체가 올라요. 심지어 이 주변 어딘가에 어저께 계약을 하신 호주에서 오신 대표님이 오늘도 어떠한 땅을 하나 또 계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은 이 주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 땅의 엄청난 경쟁력은 용도 지역의 엄청난 희소성, 생산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95%가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땅만 2차 선변에 있는 생산관리거든요.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것은 급급 매물이에요. 급급 매물. 그러니까 어제 계약하신 분이 오늘도 이 땅을 또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오늘 계약하시려는 이 땅이요, 어저께 오후 2시에 나온 땅이거든요. 제가 시간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 호재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어떠한 구성요소, 용도 지역의 희소성과 가격의 메리트, 엄청난 장점, 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성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섹타가 있어요. 투자 섹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성역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는 섹타. 양성면이면 양성면, 원곡이면 원곡, 공도면 공도, 보계면 보계, 고3이면 고3, 금광이면 금광. 그 섹타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투자 입지를 찍어내야 됩니다. 이런 곳은 전부 다 우리의 투자 입지가 되는 거예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더블 역세권이 들어온다라고 신문기사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은 가격이 선반영이 몇 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100% 수익률, 땅값이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이런 게 속도 면에서는 빠를 수 있지만 수익률로 따져보면 양성면이나 원곡면이나 공도나 금광이나 죽산이나 삼죽이나 수익률로 따지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때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수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이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제일 비싼 땅은 550짜리입니다. 그 550짜리가 1000만 원이 돼도 1100만 원이 돼도 2배 100% 수익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때 1100만 원을 인정하고 평당가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새로운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곽 쪽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주고 사가지고 그 땅이 100만 원짜리가 200이 되고 200짜리가 400이 되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매도 전략은 가져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더블 역세권이 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십자형 교차점이 여기 그려졌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공개를 드리지만 조만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쪽의 땅만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성에서 20년 넘게 하시는 베테랑 분이 왜 죽산 장기리에 가서 땅을 사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하긴 쉽진 않죠. 그렇다 그래서 불나방들처럼 개발 호재만 무조건적으로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변 쪽에서 동신산업단지 안성역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주변에서도 당연히 1순위로 우리는 땅을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만 꽂혀서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땅을 사시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동신이 다 알고 가사동, 양복리, 내방리, 구사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임에서는 정말 괜찮은 땅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잘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급매물이 쏟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계약하는 이 급매물도 지주분이 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가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뭐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입지에 땅의 생명 5가지 수많은 구성 요소가 상급, 최상급으로 만족하고 있는 땅들은요, 여러분들 지주분이 숨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급매물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11월 무려 5건의 계약이 깨졌습니다. 전부 다 매도인 보류로요. 매도인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은 매수인 시장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 안성 전체를 놓고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고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땅은 송곳으로 한 필지를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한 필지를 찍어내는 행위라 그럴까요? 행위 예술. 네. 송곳으로 찍어낼 때는 그 땅 자체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땅 자체, 그 땅 주인만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땅 싸게 팔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도 잘 못 올리고 있지만 지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분들 지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도로가 좀 좁아도 땅 모양이 조금 이상해도 그냥 투자하셨어요. 왜? 뭐만 보고 개발 호재에만 꽂혀서.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지만 투자를 하십니다. 달라진 거라면 이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 그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하십니다. 과감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욱더 완벽한 땅을 찾고 있으세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한 땅들 제가 지금 몇 건 계속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성 토지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만 뭔가를 알아내려는 분들 지금 많으세요. 발품 파셔야 됩니다. 의지를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